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6월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열흘 정도 흘렀죠. 배당락치고는 너무 심하게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미국과 한국이 가치금리를 인상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 미국 금리는 1.75%인데요.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를 올린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 미국 금리는 2.5%가 되고요. 한국도 현재 기준금리는 1.75%이지만 이번에 50bp를 올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금리는 2.25%가 되는데요. 이번 달에 미국과 한국이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미국 금리는 최소 3%에서 최대 3.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와는 관계가 없이 예금과 대출금리는 상당히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이죠. 현재 1금융권 예금이 3%가 넘었고요.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3.6%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연말쯤에는 예금금리도 4%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이 나왔지만 근근히 버티던 배당주들이 6월부터 그리고 6월 29일 배당락일부터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화면 보시는 HD현대는 현재 고점 대비 약 2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작년 코스피 고점이 3,300포인트 정도였죠. 현재는 2,350포인트입니다. 고점 대비 29%가 하락했는데요. 이런 엄청난 급락폭이 뒤늦게 배당주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프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인데요. 제가 배당 관련된 영상에서 배당락 이후를 대비하는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매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현금을 남겨두신 분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저렴한 주가로 배당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찬스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목하는 배당주 중에서 배당락이 크게 나온 종목 HD현대, 맥쿼리인프라, 쌍용CNE 그리고 4대 금융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HD현대인데요. 화면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6월의 주가가 66,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배당 기준일은 61,700원으로 주가가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주가는 52,900원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한 달 만에 약 20% 하락이 나왔고요. 배당락으로도 주가는 14%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폭이 상당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상장 심사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2분기 실적을 반영을 하고 가을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D현대는 그룹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이지만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상장하지 않은 계열사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인 현대오일뱅크가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지주사 할인이 영향을 크게 준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가 빠져나가면 배당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가 지분 약 74%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상장하면 지분율이 하락하겠죠. 그럼 현대오일뱅크가 같은 규모로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HD현대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에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시도하다가 철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모회사였던 현대건설도 이 영향으로 주가가 엄청난 하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상장이 철회되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HD현대도 현대오일뱅크가 상장하는 가을까지는 주가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그룹의 주요 산업인 조선업종이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고가 선박인 LNG선을 잘 수주를 하고 있는데 전체 조선 발주량이 전년 대비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원자재 가격은 수익률을 위협하고 있죠. 이러한 두 가지 원인이 HD현대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은 최대주주 정기선 사장이 증여와 상속을 위해서 고배당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전체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당금 규모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HD현대는 작년에 중간 배당으로 1,850원, 기말 배당으로는 3,700원 배당하면서 합쳐서 5,550원을 배당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오일뱅크가 상장을 한다면 배당금 규모는 약간 축소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룹 전체 실적이 작년 순이익이 1860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조 3천억 원이 컨센서스입니다. 순이익이 6배가 넘게 증가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대오일뱅크가 상장하더라도 올해 배당금 규모는 전년 수준은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하반기 배당금은 3,700원이 되는데요. 7월 8일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7%입니다. 중간 배당도 1,850원을 해서 작년과 동일한 배당금 5,550원을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은 10.5%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전히 탑티어 수준의 배당 매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열흘 동안 수급을 보면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배당락일 이후에는 약 60만 주를 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수량을 보니까 이 기관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매수를 한다면 기관 물량을 체크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 종목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바코드 종목이었는데 최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이 종목도 6월에는 14,250원이었던 주가가 배당 기준일에 13,400원으로 하락을 하더니 현재 주가는 12,200원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은 14%였고 배당 기준일 대비 하락폭은 9%였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하락폭은 적은 편이지만 맥쿼리 인프라에게 이 정도 단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가 하락 원인은 배당 수익률이 예금 이자와 좁혀지다 보니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맥쿼리 인프라는 5%대 중반 정도로 배당 수익률 기대가 되는 종목이었는데 예금 금리가 4% 가까이 올라오면서 투자자의 일부가 이탈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배당금도 주당 380원 정도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배당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펀더멘탈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배당금은 380원이 유력하고요. 하반기에도 380원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반기 기준 수익률은 3.1%, 연간 배당금 760원 기준으로 수익률은 6.2%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보니 수익률은 6%가 넘어갔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매도량이 많았는데요. 이 물량을 기관과 개인들이 나누어서 받아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좋은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종목 쌍용 CNE인데요. 5월에는 8,1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유지가 되었지만 이 종목도 6월부터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재는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배당 기준일 주가 대비 9%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하락폭은 컸었는데요. 전쟁 영향으로 시멘트 주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죠. 적자 전환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5월부터는 주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약 15% 정도 판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건설사들과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만회가 되고 다시 흑자 전환하는 것으로 증권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한행코인데요. 사모펀드로 유명하죠. 그러므로 배당을 통해서 투자금 회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웬만해서는 저는 배당은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분기에 110원씩 배당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 종목은 24년까지는 배당 소득세가 면세가 되죠. 그러므로 ISA 계좌를 활용하지 않아도 배당 소득세 15%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종목보다 배당주로서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배당금도 3분기 110원, 4분기 110원 합쳐서 220원 배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3.4%이고 연간 배당 수익률은 6.7%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면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배당 수익률이 실질적으로는 약 1% 정도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매도했던 수량을 지난 이틀 동안 다시 거두어 들였고요. 기관은 최근의 물량을 대거 정리했는데요. 쌍용 CNE가 2분기에 판가 인상을 했죠. 그 효과가 2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금융지주 볼 텐데요. 4대 금융지주 배당락 전일 주가와 금요일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적게 하락한 종목이 KB금융인데
5% 하락했고요. 반기 배당하는 우리와 하나금융지주는 8에서 9% 하락이 나왔습니다. 배당락이 크게 나왔죠. 배당락도 배당락인데 4대 금융지주 종목들 역시 5월이나 6월의 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27% 하락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1년 하락폭이 거진 2달 만에 나왔는데요. 은행 종목들이 코스피가 하락할 때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락폭의 가장 큰 원인은 관치금융인데요. 새로운 정부가 은행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죠. 특히 대출금리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자 마진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 우려가 현재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처럼 대출 부실에 대비를 하라고 충당금을 더욱 많이 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배당 성향이 줄어든다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종목들은 배당 성향을 26% 정도 가져가다가 코로나 첫 해에 충당금 요구를 받고 배당 성향을 20%로 낮추었는데요. 작년에는 다시 26%로 배당 성향을 회복했고 올해 주주총회 때는 배당 성향을 30%까지는 높이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배당 성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융지주 종목들이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엄청났기 때문에 올해 컨센서스는 4대 금융지주 모두 전년보다는 실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을 보면 KB금융이 6.3%, 신한지주는 5.4%, 하나지주는 8.3%, 우리지주는 7.8%입니다. 수익률을 보면 반기 배당하는 하나와 우리지주의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 종목들은 지금 투자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조금 있으면 상반기 배당금 공시가 나올 텐데요. 4대 금융지주 모두 비슷한 시기에 공시를 하는데 작년에는 7월 21일과 22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열흘 뒤 상반기 배당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눈치를 본다고 배당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배당금을 주지 않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4대 금융지주 종목들은 외국인 보유량이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은행의 주인이 외국인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눈치를 많이 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배당을 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 줄어들고 배당 성향을 조금 축소할 수는 있어도 배당금은 반드시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단기간에 하락폭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지금이 바닥이라는 것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 주가가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20년 정도 해왔지만 결국은 공포에도 매수를 하고 항상 현금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이 바닥에서 버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급락해서 어렵고 또 화가 많이 나는 시기이지만 슬기롭게 잘 넘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